안녕하세요. 저는 애나입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오셨지만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그렇지만 어릴 적부터 저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차별을 받으며 자라야 했습니다. 특히 외모와 음식이 가장 큰 문제였죠. 친구들과는 다른 모습, 다른 문화 속에서 자라며 느꼈던 차별은 저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어린 시절부터 나는 누구인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왔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엄마가 싸주신 김밥 도시락을 들고 학교에 갔어요. 엄마는 늘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주셨고 저는 그 김밥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엄마가 싸주신 김밥은 늘 신선하고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도시락을 열었을 때 갑자기 옆자리 친구가 얼굴을 찡그리며 이렇게 말했죠. 너희 집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 나. 그 말에 저는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주변에 있던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저를 쳐다보며 비웃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김밥, 한국 음식이야? 이상해. 친구들은 모두 저를 비웃기 시작했고 그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를 둘러싼 친구들이 손으로 코를 막으며 저를 향해 비웃는 모습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고 그 자리가 너무 창피해졌습니다. 김밥을 싸주신 엄마가 생각났지만 그 순간 울 수는 없었어요. 울면 친구들이 더 신나서 나를 놀릴 테니까요. 그 순간 한 친구가 제 도시락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엄마가 정성껏 싸주신 김밥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오이무침과 잡채가 엉망이 되어버렸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속상했지만 끝내 눈물을 참아냈어요. 친구들이 더 신나게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하려면 그 상황에서 웃으며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음식을 조심스럽게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저를 비웃었고 그 비웃음 소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내가 이곳에서 다르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나와는 너무나 다른 배경을 가진 아이들 사이에서 나는 혼자 이방인처럼 느껴졌죠. 그 차별 속에서 나는 점점 더 내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말하면 엄마가 너무 속상해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 학교 급식이 너무 맛있어서 도시락을 다 먹지 못했어. 엄마는 잠시 의아해하셨지만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학교에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학교 급식을 먹으면 더 이상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급식을 먹으면서도 저는 늘 불안했습니다. 혹시 친구들이 또 나를 놀리거나 차별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항상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급식 트레이를 들고 조심스럽게 자리를 찾아가는 동안에도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식으로 나를 바라볼지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두려웠고 친구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한국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나는 한국인이라서 차별받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내 외모나 내가 먹는 음식을 보고 나를 차별하고 그로 인해 나는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검은 머리카락과 작은 눈 그리고 노란 피부가 나를 다르게 만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내 외모가 나를 미국 사회에서 소외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졌어요. 나는 왜 미국에서 태어났는데도 이렇게 외모 때문에 차별을 받아야 할까? 친구들처럼 금발 머리와 파란 눈을 가졌다면 나는 이런 차별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매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점점 더 내성적이 되어 갔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대신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쉬는 시간에는 주로 도서관에 숨어 책을 읽었고 체육 시간에는 항상 마지막으로 팀에 선발되곤 했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공부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적어도 공부만큼은 잘해서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공부에 매달리다 보니 성적은 좋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역사 시간에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배우던 날이었어요. 선생님이 일본의 진주만 공습에 대해 설명하고 계셨을 때 갑자기 한 친구가 손을 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애나 할아버지도 일본군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교실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친구들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저는 겨우 목소리를 내어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대답했지만 그 친구는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다 똑같잖아.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았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들에게 나는 그저 동양인일 뿐이었어요.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그들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점점 더 내성적이 되어갔고 친구들과는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나에게 너무나 멀고 낯선 곳이었어요. 부모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던 한국이라는 나라는 내가 차별받는 이유가 되었고 그로 인해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1992년 바로 LA 폭동이 일어난 해였죠.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던 중 갑자기 TV에서 긴급 속보가 나왔습니다. LA 한인타운이 폭도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먼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TV 화면 속에는 불타는 건물들과 약탈당한 가게들의 모습이 나왔고 폭도들이 한인 상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LA 근교에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가게는 한인타운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무사하실까? 아버지의 가게도 폭도들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경찰차와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도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아버지와의 연락은 닿지 않았고 TV에서는 계속해서 한인타운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었고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총성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들이 저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혹시 아버지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아버지는 피곤한 얼굴로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얼굴에는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고 옷은 그을음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었고 저도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밤새 한인타운에서 친구들과 함께 가게를 지키기 위해 폭도들과 싸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폭도들이 상점을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한인 상인들이 힘을 모아 서로를 지켜냈다고 하셨어요. 경찰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가게 앞에서 다른 상인들과 함께 폭도들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우리 가족과 한인 사회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신 영웅이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저는 처음으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지 가게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싸우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미국 사회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폭력의 대상이 되어야 했을까?
왜 경찰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전에는 미국을 그저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 사회의 복잡한 인종 문제와 구조적인 불평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는데 왜 이런 폭력의 대상이 되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고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저는 그때부터 미국 사회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한인타운으로 나가 복구 작업을 도우셨습니다. 아버지는 가게 앞에서 밤새 지키느라 지친 몸을 이끌고도 다른 피해를 입은 상인들과 함께 피해를 수습하고 깨진 유리창을 고치고 불에 탄 상점들을 정리하는 일을 도우셨습니다. 저도 학교를 마치면 아버지를 따라 한인타운으로 가서 복구 작업을 도왔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매우 단결되어 있었고 서로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인 사회의 단결력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서로 음식을 나누고 필요한 물건들을 주고받으며 이웃들을 돕는 모습은 이전에 내가 알던 미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나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정말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미국인인가? 아니면 한국인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LA 폭동 이후로 저는 내 정체성에 대해 더욱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용기와 한인 커뮤니티의 단결을 보며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나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나의 뿌리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한국인일까요? 아니면 미국인일까요? 그러던 중 대학에 들어가면서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한국은 나에게 너무나도 먼 나라였습니다. 그저 부모님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일 뿐 나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곳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아버지가 보여주신 한국인으로서의 용기를 보며 나도 그 뿌리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 저는 설렘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나의 뿌리가 있는 나라였지만 나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한국어도 서툴렀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해주신 이야기로만 알았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외국인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미국에서는 늘 이방인처럼 느껴졌는데 한국에서도 내가 외국인으로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사람들은 나를 외국인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직원부터가 나를 외국인처럼 보고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나는 한국어로 대답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나를 외국인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었죠. 그 순간 나는 다시 한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나는 한국에서도 외국인처럼 보이는 걸까? 내가 한국에서조차 이방인이라면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일까? 그날 밤 나는 호텔방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어디에 속하는 사람일까? 한국에 오면 내 정체성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혼란에 빠진 기분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소수자로 차별받았고 이제는 한국에서도 외국인 취급을 받는 나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한국의 친구들과 함께 경복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한복을 입고 궁궐을 둘러볼 수 있는 날이었어요. 나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거리감을 느껴왔지만 한복을 입고 한국의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한다는 것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곳이 바로 내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구나. 비록 내가 이곳에서 태어나 자라지 않았지만 이곳이 나의 뿌리라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느껴왔던 혼란과 갈등이 잠시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비록 미국에서 자랐지만
내 안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 이곳은 나의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야.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부심이 처음으로 솟아났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의 순간도 잠시 친구들이 나를 보며 속삭이더니 다가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Where are you from? 그들은 내가 외국인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나는 당황해서 아니야. 나도 한국인이야 라고 대답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나를 외국인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의아함과 낯설미 가득했어요. 그 순간 나는 또다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기서도 나는 외국인으로 보이는 걸까? 내가 정말 한국인일까? 그 후로도 나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이어갔지만 그런 혼란스러운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종업원들은 나를 외국인으로 대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가 한국에서도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한국에 와서 나의 정체성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지만 오히려 더 큰 갈등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한국의 친구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했는데 시장을 걷던 중 한 노점 상인이 나를 보며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Hello, where are you from? 그 말에 나는 또다시 혼란스러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한국어로 대답했지만 상인은 여전히 나를 외국인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한국인이에요. 왜 저를 외국인처럼 대하세요? 상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해요. 요즘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습관적으로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한국인인데 왜 한국에서조차 나는 외국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걸까? 그 질문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서 오랫동안 그 문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일까? 나는 미국에서도 외국인 취급을 받고 한국에서도 외국인처럼 보이는 나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질문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나는 정말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그저 외국에서 온 한국계 미국인일 뿐일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고 자랐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내 정체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미국에서 차별받는 소수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고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보일지라도 나는 분명히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되었죠. 한국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미국에서 차별받는 소수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고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보일지라도 내 안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되었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자 동시에 미국인입니다. 그리고 이 자부심을 나의 아이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줄 것입니다. 내가 과거의 상처와 혼란 속에서 깨달은 이 진정한 정체성은 이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